만약 여러분의 전 재산 가치가 단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쪼그라든다면 과연 어떤 심정이 들까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이 끔찍한 상황이 1997년 겨울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IMF 외환 위기라고 부르죠. 당시 원화의 가치는 말 그대로 폭락했고, 이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숫자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야 했고, 그 상실감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파도 속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1997년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과거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 한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 찬란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로 넘쳤고 기업들은 연일 성장 가도를 달리는 듯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깊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의 불길이 서서히 한국으로 번져오고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은 물론 정부와 금융당국조차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점차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고 원화 가치 하락의 초기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경고하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불안감은 마치 서서히 차오르는 물처럼 우리를 잠식해왔습니다. 환전소 앞에는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부도 소식은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한때 견고해 보였던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들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대다수가 설마 우리에게까지 하는 아니란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 발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IMF 실무진이 한국에 도착하고 기자회견이 열리던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지옥문이 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원화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습니다. 달러 대비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곧 수입 물가의 폭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주가 폭락 그래프는 끝없이 바닥을 향했고, 한때 활기 넘치던 증권사 객장은 텅 비어버렸죠. 기업들은 줄도산했고 수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던 평범한 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오직 원화 자산만을 보유했던 대다수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자산 가치 하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가득했고 온 국민이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자녀의 유학비를 내기 위해 혹은 당장 내일의 끼니를 위해 장롱 속 금부치를 내놓던 금 모으기 운동은 당시 국민들의 애국심과 동시에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기적처럼 자산 가치를 지켜내거나 심지어 불려낸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과연 어떤 마법을 부렸던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난 이야기 말미에 드렸던 질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도 자산 가치를 지켜내거나 심지어 불려낸 이들은 과연 어떤 마법을 부렸던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통찰력과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바로 글로벌 핵심 자산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그 비밀이었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원화의 가치는 한없이 추락했지만 특정 자산들은 오히려 그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거나 상승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러화 예금이었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지갑 속 원화 지폐가 휴지 조각처럼 변해가는데 누군가는 그 혼란 속에서 든든한 달러라는 구명보트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수록 달러 대비 환율은 치솟았으니 달러를 보유했던 이들은 환율 상승이라는 방패막이 덕분에 자신의 자산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불안정한 작은 돛단배 대신 견고한 유람선에 올라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금 역시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금은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화폐 가치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죠. 국내 금융시장이 아수라장일 때도 국제금 시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심지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암흑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우량 기업들의 주식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주식시장이 폭락의 늪에 빠져들 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실적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식은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글로벌 경제라는 더 넓은 무대에서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한 지역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물줄기에서는 여전히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던 자산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견뎌내는 굳건한 바위처럼 존재했던 것이죠. 당시 많은 이들이 이 글로벌 핵심 자산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산들이 보여준 안정성은 엄청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는 우리에게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아프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단순히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해외 시장과 다양한 자산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좇는 행위를 넘어 미래의 불확실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현명한 지혜가 담긴 변화였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교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해외 투자 비중 확대에 있습니다.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듯이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 모든 자산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등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자산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의 화폐와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뿌리를 여러 갈래로 뻗어 어떤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의 자산을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과연 어떤 자산들이 그 튼튼한 뿌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까요? 당시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원화의 가치는 순식간에 반토막, 아니 그 이상으로 추락하는 믿기 힘든 상황을 마주했죠. 많은 분들이 꿈처럼 쌓아 올린 재산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혼돈 속에서도 놀랍게도 그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거나 오히려 빛을 발했던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글로벌 핵심 자산이라 부르는 것들이었죠. 이 자산들은 당시의 경랑 속에서 역설적인 안정감을 보여주며 미래의 투자 방향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달러화였습니다. 원화가 폭락하던 시기에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 통화로서 굳건한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흔들려도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국제무역과 금융시장에서 달러는 여전히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거죠. 국내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자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달러 예금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는 달러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달러를 보유했던 이들에게는 위기 속에서도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묵묵히 항해하는 거대한 배처럼 달러는 우리 자산의 든든한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것이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금은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해왔죠.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불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원화의 가치가 급락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장롱 속 귀금 속을 내어놓았던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애국심의 발로를 넘어 금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안정성에 대한 우리 민중의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금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 자체로 부의 상징이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죠. 그야말로 가장 오래된 화폐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는 글로벌 우량 기업의 주식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국내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연쇄 도산하고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폭락을 거듭했죠. 하지만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경제 위기라는 특정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고한 사업 기반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고, 이는 한국 시장에만 투자했던 이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역설적인 안정감을 선사했습니다. 국내 경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벗어나 세계 경제의 흐름에 편승하여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셈이죠. 마치 특정 지역에 국한된 태풍이 불어도 전 세계에 지사를 둔 기업은 다른 지역에서 매출을 올리며 버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핵심 자산들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 덜 종속되는 특성과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희소성에 있었습니다. 원화 자산은 한국 경제의 건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달러나 금, 혹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은 훨씬 더 넓은 시야에서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마치 작은 연못의 물고기가 연못의 수위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지만 대양을 유영하는 고래는 작은 연못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자산들은 위기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산들이 보여준 안정성은 엄청난 깨달음과 함께 미래 투자 전략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죠. 그렇다면 이토록 값비싼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고가 휩쓸고 지나간 뒤 한국 사회는 물론 투자자들의 자산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수익을 쫓는 것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가치를 지켜주는 진정한 자산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이죠.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견고한 집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보다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뼛속 깊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국내 시장의 성장에만 집중하며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화폐 가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른바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듯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배운 셈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훗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던 시야를 넘어 세계 각국의 우량 자산들의 눈을 돌리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더라도 다른 국가의 자산이 그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물론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IMF 외환 위기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며 다시금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남겨진 교훈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죠. 바로 자산의 가치는 영원할 것 같지만 시대의 흐름과 위기 앞에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가적 재앙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오직 글로벌 핵심 자산에 대한 통찰과 준비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지켜낸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우리는 화폐의 가치가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리는 시대에 진정한 자산의 의미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강렬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실물 자산이나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핵심 기업의 주식 등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한 셈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한 글로벌 핵심 자산의 가치를 깨달으며 많은 이들이 안도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자기 자산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1997년의 외환 위기는 단순히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미래의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원화 가치 변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과거의 교훈은 현재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전략에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산의 가치는 영원할 것 같지만 시대의 흐름과 위기 앞에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당신은 다음 위기 앞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